자, 2단계를 보시면 저 때 독점이 시작합니다. 독점 판매만 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비독점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우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시나요? 처음에 비독점을 할 때 계약을 10년 해야 됩니까? 네, 기간이 남기. 사장님의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물론 1년씩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년 하면 내가 인력 투자했다가 또 회수해야 되는데. 근데 물론 자동갱신이 많이 되겠지만, 근데 그 기간값을 세팅하실 때 사장님의 단계와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이면 난 저기 갈 수 있겠다. 야, 저 정도면 정말 나 이런 정도 판매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들 한번 쭉 기록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점의 계약이 어떤 의미인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소 독점 판매고요. 그 다음은 완전하게 정말 저때 전국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한 사람 혹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복수의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제가 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조인트 벤처는 관리 1단계에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자,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 구조에 꼭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계약 구조에 대한 계약을 완전하게 장악하시려면 꼭 6가지 요소에 대한 조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독점, 비독점이냐? 비독점이라면 그 지역에서 내가 파트너십을 몇 개가 갖고 있어야 누락이 없냐? 내 고객에게 향하는 모든 경로가 다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가 개수의 정의입니다. 몇 개를 할 거냐?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만 줄 건지 아니면 전체를 줄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는 혹시 그런 사장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를 사실 한국에서 이미 브랜드 매장을 갖고 계시다면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고객들이 내 브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체험이 시작되는데 단품으로 보내시는 거는 고려하셔야 돼요. 깨진다고요. 브랜드 이름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하부 판매의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중요한 게 적으니까. 판매 전략이, 판매 관리력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내가 규정할 거냐. 지역 범위입니다. 지역을 동시에 확산하실 건지 아니면 타겟 지역에 점을 찍으시고 모델을 만든 이후에 확산하실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 범위는 이거는 뭐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중국 판매업자에게 서비스를 교육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요구합니다. 정말 그 아이템이 제대로 된 아이템이면 매뉴얼을 달라고 할 거고요. 내 직원 교육시켜달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판매자면 당연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물어보셔야 돼요. 너 진짜 판매해봤냐? 너 내 거 같은 아이템 팔아봤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6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센티브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정 세팅으로 3년씩 계약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장님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아이템의 판매 속도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려서 여기서 이제 빨리 갈게요. 자, 정리하면 비독점 판매는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제일 많아요. 근데 사장님이 계약하실 때 주도권이 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판매자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독점을 하면 그쪽도 그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풀옵션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저쪽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독점을 하시면 그 독점자가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장님의 에너지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죠. 내가 좀 더 관리해주고 지켜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독점을 여러 개 주시는 경우에는 경쟁의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잘한 놈 내가 세울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해. 한 놈만 난 한 놈만 배급할 거야. 딴 놈 3명 오지 마. 너만 계속 와. 해도 돼요. 그 지역이 중요하다면. 독점 판매는 계약하실 때는 협상 주도권을 가지시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준비가 되셨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독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개별 케이스 산업의 종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독점이라는 단어 일단 주시면 저쪽에 수건설 갖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 서비스, 마케팅 등의 협력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예요. 저 경우는. 내가 그쪽 중국 판매자를 정말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실력도 나는 확인했고
난 이 사람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말 성장할 것이다. 그럼 나도 투자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제품인데요. 선별적 제품 전 제품이죠. 예를 들어서 홀세일러에게 지금 그냥 막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런 경우는 전 제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홀세일러에게 판매하면 가격도 컨트롤 못 하고요. 저분들이 누구한테 파는지 사실은 추적이 안 돼.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저 경우는. 자, 선별적 판매면 이거는 그 지역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망 중에 일부만 내가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사장님에게 리스트를 다 갖고 왔더라도 일단은 내가 당신 망 중에서 여기까지만 내가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처음에 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이건 팁을 드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의지와 열정으로 지금 하는 건지. 증명되지 않은 성실함에 투자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고 팩트가 없는 이야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하부망에 대한 것을 고려하실 때는 자,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타겟 지역을 정하시는 거를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 건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를 세팅하십시오. 중국에서 지금 매장 내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매장의 1호점의 수익, 1호점의 판매력, 1호점의 브랜딩 정도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정확히 만드셔야 나중에 확산이 돼요. 자, 사장님들 여기 저보다 더 연구 많이 하셨겠죠. 중국에서 성공하신 한국 사장님 중에서 저거 안 쓰신 사장님 있으세요? 대기업 말고?